이것이 모두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 모두 다 힘들어. 갑자기 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지금? 자, 우리 첫 시간은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왜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보를 통해서만 이 명상을 접하셨다면 마음속에 질문과 궁금증을만 갖고 계시고 마음 챙김 명상을 내가 막상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마음 챙김이라는 게 이런 상태가 맞나? 이런 의문만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8주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게 마음 챙김인가? 내가 지금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은 계속 생기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수행을 하지만, 저도 계속 명상을 하지만 항상 마음 챙김 명상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의문은 계속 가슴속에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준쌤도 그러지 않으세요? 뭔지 확실히 아세요? 네. 계속 거기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하와이의 리트릿에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잭 콘필드님이라는 스승님이 계세요. 제가 마보에서도 계속 이분 이름을 얘기해서 누군지 몰라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잭 콘필드님은 미국의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는 통찰 명상 협회라는 것을 세우신 처음 그 파운딩 패컬티 멤버세요. 처음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가 사실은 요즘에 미국의 마음 챙김 명상의 대중화에 기반이 된 그런 주춧돌이 된 조직인데요. 이 조직은 1960년대 말에 그때 이제 미국의 문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의 문화, 젊은이들의 문화가 뭐로 한마디로 요약되죠? 히피. 그쵸? 근데 이 히피들 중에 그 영적인 수행을 하고자 그 열망으로, 그러니까 히피 문화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물질주의 사회나 혹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의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이 평화, 반전을 노래하는 것이 사실은 히피 문화인데, 그 중에 이제 좀 더 시리어스했던, 심각했던 젊은이들은 동양에 와서 명상을 배웠어요. 영적 수행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인도에 가서 인도의 구루들한테 배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인도 힌두교 쪽에 명상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고요. 인도에 와서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의 나라에 가서 불교 쪽 명상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명상을 똑같이 배워도. 근데 그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 샤론 샬즈버그, 미라바이 부시 이런 분들은 인도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빗바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의 그 본류가 되는 통찰 명상의 선생님들께 배운 분들이에요. 통찰 명상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 뭐 아잔차 스님이나 그다음에 고엔카, 그 저희가 마부에서도 소개했던 책이 있었는데 고엔카 그분도 윗바사나 명상, 테라바다 명상 쪽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쪽에 불교 명상을 하셨던 분들이 자기들끼리는 그때 되게 재밌는 건데 젊은이들이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서로서로 나름 아름아름 다 알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모아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고요. 람다스라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게 람다스가 자기의 본명이 아니라 스승한테 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더 유명해지신 분이 계시는데, 이 람다스라는 분은 1960년대 초반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세요. 이분은 원래 심리학과 교수시고요. 임상심리학과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왜 유명해지셨냐면 그때 사이키델릭이라고 해서 약물, 우리가 좀 안 좋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LSD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환각약물? 이런 거의 효과를 하버드 학교에서 검증하는 대규모 연구를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 연구팀 중에 한 분이 이 람다스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되게 또 특이한 경험을 하시는 게 30대 후반인가 이제 그때 본인은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때 인도에 가서 본인의 스승을 굉장히 운명처럼 만나게 돼요.
네, 뭐 이건 사실 이분의 개인적인 얘기 좀 약간 길어서 여기는 줄일게요. 근데 아무튼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람다스라고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경험을 하시냐면 본인은 굉장히 심리학자였고 과학자로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믿지 않았고, 수행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그런 약물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분이었는데, 그 스승을 만나면서 완전히 명상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가 되세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단 말이죠. 미국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대규모로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몇천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학생들이. 명상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젊은이들, 동남아에서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고 돌아온 그 젊은이들에게 나를 도와서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겠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명상 클래스를 열게 돼요. 그래서 그때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샬즈버그, 잭 콘필드 이분이, 세 분이 나 너무 웃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셉 골드스타인 님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9명이 그 젊은이들 9명이 함께 살면서 명상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약간 전설 같은 미국의 IMS, Insight Meditation Society의 전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참가했던 리트릿은 뭐였냐면, 그 람다스님이 그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말이 어눌하세요. 중풍이 있으셔서 약간 말이 어눌하시고 그러신데, 그 뇌졸중이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회복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하셔서 무대 위에서 가르침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하와이에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하와이 밖엔 솔직히 못 나오세요. 비행기를 타고 못 나오시니까 매년 이 람다스를 존경하는 이분들이 가셔서 리트릿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 정도의 리트릿을 하는데, 이 5일 리트릿은 제가 참석했던 모든 리트릿 중에 제일 느슨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계속 명상하는 리트릿이 아니라, 뭐 명상은 하지만 물론 명상하고 강의도 듣지만 저녁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서 틀었던 음악이 있는데, 그거는 이 람다스라는 분이, 이분은 불교 쪽이 아니라 힌두교 쪽 정통의 선생님한테 배우셨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찬가하고 이렇게 노래로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대요. 그 음악을 가지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저녁에 밤에 그랬던 가장 느슨한 형태의 밥도 엄청 잘 나오고 리조트에서 해가지고 막,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 예, 이런 가장 느슨한 형태의 리트릿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이번 리트릿이 되게 의미 깊었던 이유는 그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샤일즈, 잭 콘필드 님이 사실 이제 미국에서 너무 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조셉 골드스타인 님은 지금 동부에서 미국에서 IMS라는 그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샤론 샬즈버그 님도 자기 그 뉴욕에서 자기 IMS 그걸 하고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그 잭 콘필드 님은 서부에서 스피릿 락이라는 되게 커다란 명상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된 명상센터거든요. 이렇게 명상센터를 하시는데, 이 명상센터들이 미국에서는 사실 가장 저명하고 통찰 명상을 배우려면 여길 가라, 이렇게 된 되게 유명한 명상센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힙합에 더 익숙할지 명상에 더 익숙할지 몰라도, 왜 힙합도 보면요, 동부에 누가 있고 서부에 누구 있고 이런 거 아세요? 그 문화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자기 이렇게 나와바리처럼 문화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40년 만이래요. 70몇 년 이후 처음 2018년도에 이번에 모이셨는데, 너무 다행히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첫 번째는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명상 선생님들끼리 안 싸울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보면 그 제가 무슨 학회나 이런 거 많이 가진 않았지만 잘못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명상 하시는 분들끼리도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마음 챙기면 뭐네 아니네 이런 걸 엄청 막, 뭐 깨달음은 무슨 경험이네 아니네 막 이런 거 엄청 싸우시거든요. 근데 제가 세 분 면면을 봤을 때 이 네 분 다 람다스,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샤론 샬즈버그 이분들 다 면면을 봤을 때 만만치 않으세요, 이분들. 근데도 분명히 의견이 다르고, 그쵸? 티칭 스타일도 다 다르고, 삶의 궤적도 달랐지만 40년 뒤에 한 무대 위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지.
그게 하나가 너무 부러웠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알았을까? 40년 전에 과연 그 작은 단칸방에서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열망으로 내가 배운 이 불교, 내가 이 동양에서 배워온 이 수행을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열망으로 모였을 때 이들이 알았을까? 40년 뒤에 본인들이 가르침이 이렇게 널리 전 세계에 퍼져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중화돼서 터질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이분들이 여기 무대에서 농담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챙김이란 말을 저작권 할 걸 그랬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그 말을 대중화시키신 분들인 거예요. 마인드풀니스란 말을.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시작하는 이 작은 마보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비유를 감히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준 선생님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동양에서 와서 서양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저희는 서양의 것을 가져오는 셈이 됐는데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4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벅찬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한 분의 선생님이 더 계신데 그분은 트루디 굿만이라는 선생님이세요. 트루디 굿만이라는 선생님은 이분도 이제 명상을 그 불교 쪽 명상을 그때 같이 70년대 정도에 같이 시작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이라는 분께 처음 명상을 배우셨다고 해요. 혹시 숭산 스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숭산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이시고요. 1970년대에 그냥 호련히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에 가서 포교를 하겠다라고 가셨는데 영어를 거의 못 하셨는데 미국에 가셔서 그러니까 뭐 시작하실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와서 한국에 온 스님이요. 내가 가르치겠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세탁소에서 일하셨대요. 네, 먹고 사셔야 되니까.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님이 세탁소에서 일하고 하니까 미국 젊은이들이 신기하게 봤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건 뭐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약간 조금 그런가 싶긴 하지만 존 카바친 박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MBSR이라는 명상을 만드신 존 카바친 박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의 스승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존 카바친 박사님은 많은 책에서 숭산 스님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근데 그 트루디 굿마님도 이 숭산 스님한테 배우신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번에 이제 이 리트릿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도 다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처음 숭산 스님에게 명상을 배울 때 숭산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Practice, 연습해라, 수행해라. Then you will get everything. 그럼 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야. 근데 문제는 정말 모든 것을 얻으셨대요. 여기서 안 웃으시는 걸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약간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챙김 명상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셀 수가 없어요? 나 1년 넘게 명상을 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1년 넘게. 네, 그러면 1년 넘게 하신 분들이 거의 반이 넘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1년 안쪽으로 하신 걸로 볼게요. 늘 행복하세요? 명상을 했더니 늘 행복해졌나요? 바로 이 의미예요. 명상을 했더니 우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짜증 안 내고 늘 관대하고 늘 웃으세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수행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실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왜 그럴까요? 자, 마음 챙김이 뭘까요? 마음 챙김은 뭐죠? 마인드풀니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마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차림.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차림. 이 말이 익숙하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알아차리면 그게 마음 챙김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 마음 챙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마음 챙김에. 하지만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신다면 마음 챙김의 기초예요. 마음 챙김은 그러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알아차림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필터를 통한 알아차림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순간에 마음 챙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recognize,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증이 있다고 보자고요. 무릎에 통증이 있어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요. 근데 명상을 하려고 앉았어요. 나 이제 명상을 하니까 통증을 알아차려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을 알아차려요. 하지만 이 알아차림에서 멈춘다면 아직은 마음 챙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 챙김을 해서 알아차린 다음 그 알아차린 그 순간에 통증에 대해서 알아차리지만 받아들이진 않아요. 통증을 다시 밀어내거나, 그쵸? 통증은 싫어. 이건 싫어. 난 알아차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마음 챙김 명상에서 나 이제 통증도 알아차리고 고통도 알아차렸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알겠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마보를 통해서 해주시는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그거예요. 알아차림 그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적극적 받아들임이라는 건데요. 이 적극적이란 말은 이거예요. 아파. 무릎이 아파? 아파도 괜찮아. 아픔이 거기 있어. 내가 누군가가 미워? 미움을 알아차려요. 내가 미워함을 알아차려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괜찮아. 미움이 거기 있어. 우리가 일상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필터나 혹은 우리가 일상을 대할 때 내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꽉 차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 챙김은 그 순간에 그 필터를 걷어내고 그 순간을 정말 진심으로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는 경험은 여러분들 안을 채웠던 그 경험, 고통이나 아픔의 경험이 내가 그것을 안아줄 수 있는 더 커다래지는 그 모든 경험을 담는 컨테이너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은 그래서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저 또한 작은 미움, 작은 고통은 되게 잘 알아차려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쵸? 이 정도는 내가 담을 수 있어. 고통이 왔어. 이 정도는 마음 챙김하면 그래. 지나갈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일이 있을 때는 아직 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거기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마음 챙김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마음 챙김이란 말이에요. 마음 챙김 자체는 사실은 그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 챙김 명상의 목표는 마음 챙김이 아니에요. 마음 챙김 명상도 도구이고 툴이에요.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까요? 마음 챙김 명상이 여러분들에게 줬던 가장 인생에서 중요했던 경험이 뭔가요?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담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담고 그거보다 더 우리가 그 경험보다 더 큰 사람이란 걸 경험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답을.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봤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쵸? 그거보다 더 큰, 내가 하고 있는 그 경험보다 내가 더 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것이 왔다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왔어. 그래, 아파. 하지만 지금 계속 아프세요? 지금은 그 고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 그래, 미워. 지금도 계속 미우세요? 그만큼의 그 미움이 여기 있나요? 없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모든 감정, 모든 몸의 감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arise하고 pass한다라는 거를 우린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요. 왜? 여러분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그 모든 경험이 왔다 지나감을 지켜보셨으니까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 알아요. 계절이 지나가요. 머리로 알아요. 하지만 한 번도 계절이 지나간 걸 본 적이 없는 열대지방의 사람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요. 뭐 그렇겠죠. 그거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올 거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될 거고 그리고 진짜 추운 겨울이 될 거고 이건 너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으로 알아요.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 가장 많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순간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하 모멘트가 있을 때예요.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도 집착하거나 붙잡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분명히 어떤 것은 쉽게 일어났다 사라짐을 보내세요.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 모두 고군분투하기 마련이에요. 참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것에는 계속 고군분투해요. 어떤 건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것은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만 붙들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너무너무 싫은 사람 계속 생각해요. 거기다 제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 마보를 통해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서 해도 아이씨 뭐래 이러고 계속 싫은 거 생각해요. 네. 계속 고통스러운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줘요. 내가 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할까? 내가 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 계속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보시기 시작하면 그 장애가, 그 장애물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시야를 선사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계속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은 사실은 축하해야 될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변화하는 것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그쵸? 원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붙잡으려고 할수록, 내가 어떤 것들을 고집하고 붙잡으려고 할수록 거기에 더 많은 고통이 들어갈 거예요. 저항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한번 뛰어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수행은 다시 한번 큰 진전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까지 한 거예요. 마음 챙김 명상으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비심과 자애심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미국에 있는 이 선생님들, 마음 챙김 명상을 대중화시키신 이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가장 크게 배우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려고 앉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나의 행복 혹은 나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는 그 순간, 이제 프랙티셔너, 수행자가 되신 그 순간부터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자비심과 자애심을 가지고 앉기 시작하시는 게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해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마음 챙김과 컴패션, 자비심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컴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자비심이라는 말 자체가요. 불교에서 보면 모든 고통받는 것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 모든 고통받는 것들을 위해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 현실에 눈을 뜨시게 되면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고통받고 있음을 아시게 되는데요. 이 고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불변의 진리 때문에 여기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을 떠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어떤 성공이나 혹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궁극에 가서는 신기루처럼 우리 손을 빠져나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삶을 살면서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모든 존재들은 필연적으로 불만족과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행을 하려고 눈을 감고 앉는 그 순간부터 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했을 때 나의 행복, 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의 고통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앉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되게 또 역설적인 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모두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 모두 다 힘들어. 갑자기 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지금? 나만 되게 힘들어서 나 여기 온 줄 알았는데 여기 모두가 다 똑같이 힘들대. 아, 그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명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 있어요. 전통이 다 다른데 저는 불교 명상이 저한테는 더 사실은 맞았던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종교가 있으시다면 제가 자꾸만 불교 쪽 얘기를 해서 마음에 거부감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챙김 명상은 불교 명상에서 온 게 맞아요.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수업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교색이 없는 것도 맞아요.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형태로서의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훈련법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훈련법 명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두교 쪽 명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 쪽 명상이 아니라 제가 불교 쪽 명상에 끌렸던 이유는 이거예요. 힌두교 쪽 명상은 혹시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명상에는 두 가지 커다란 방법이 있어요. 힌두교 명상이든 불교 명상이든 다 두 가지 커다란 방법 중 하나에 속해요. 하나는 집중이에요. 하나는 통찰이에요. 집중 명상은 어떤 거 하나에 아주 샤프하게 집중하고 주의를 키우는 방법을 기르는 명상이에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일어났다 사라짐을 경험으로 깨닫는 통찰, 받아들임과 알아차림, 마음 챙김의 상태를 기르는 명상이에요. 근데 사실 마음 챙김 명상도 마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7일 훈련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호흡이라는 하나의 감각에 날카롭게 돌아오는 집중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힌두교 쪽 명상은 굉장히 많은 부분 집중을 훨씬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집중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이 일어나요.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신비적인 경험으로도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아가 우주와 합일되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굉장히 많은 전통에서 많은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세 골드스타인 님이라고 지금 제가 책을 아까 차 안에서 조금 읽고 왔는데 이 원서예요. 마음 챙김 이건 원서인데 한국에도 번역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이 지금 불교에 얘기하는 그 마음 챙김의 개념 그리고 사념처, 팔정도의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이분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 불교적 교리나 개념을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조셉 골드스타인.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내용도 조셉 골드스타인 님의 그 강연 내용에서 제가 많이 저도 공부하고 오늘 전달을 드린 건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힌두교 쪽 명상에서 본인이 봤을 때 하나 되는 경험은 이런 거예요. 내가 확장돼요. 명상을 해서 자아가 확장돼요. 내가 우주가 돼요. 근데 불교 쪽 명상에서 하나 되는 경험은요. 내가 없어져요. selflessness, 에고가 없어져요. 이 경험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건 둘 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좀 다르냐? 불교에서는 특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로 보는 그 순간 모든 경험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로 보는 그 순간
나라는 것도, 나라는 존재 자체에도 그냥 그 순간순간일 뿐인 거예요. 아직 표정이 저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어떤 말인지 비슷한 건지 이런 건가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선사님께서 도겸 선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불교에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자란 없다. 깨닫는 순간만 있을 뿐이다. 자, 그럼 우리 마음 챙김 명상 자세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